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단전은 끝나고 상전, 이 상전은 대상전입니다. 대상전인데, 대상전은 뭐냐면 이 괴를 갖다가 괴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 괴상을 설명한 게 이 대상전입니다. 상을 이게. 그러니까 공죄란 이 괴를 갖다가 이 공죄란 괴를 딱 보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렇게. 이게 상전입니다. 이 대상전하고. 그러니까 공죄를 있는 그 뜻을, 공죄가 갖고 있는 뜻을 해석해 낸 것이 단전이고, 공죄가 갖고 있는 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한 것이 이거 상전입니다. 대상전한 거죠. 자, 그걸 한번 보면은, 이건 곧바로 들어갈게요. 193쪽인데, 상왈, 공죄 전체 상을 보고 말하기를 말이죠. 지세 띄우고 권인이, 땅이 갖고 있는 이 힘, 세, 이 세가 이 힘이죠. 이 기운이죠. 기운 같은, 이게 바로 권이라 그래요, 이게. 지서를 갖다가 고이라고 표현한 거죠. 땅의 힘을 표현하는 용어가 고이라는 겁니다. 땅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공이라고 했다, 공. 땅은 그냥 하나의 그 땅이 그 상징적이라면 그 실제 작용하는 힘은 고이라고 했다. 자, 이런 권을 군자 이하여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으로서 그것을 본받아. 그 이치를 본받아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군자는 바로 이 공죄가 갖고 있는 상의 이치를 그걸 딱 본받아서, 그걸 딱 보고서 후덕해. 아주 후한 덕으로. 공죄는 이 음은 받아들인다 그랬으니까 이게 받아들인 거니까 이걸 전부 다 쫙 받아들여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만물의 생명을 일으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권의 힘입니다. 권. 이 권의 힘을 본받아 가지고 군자도 스스로 덕을 후하게. 후덕함, 그 후덕함으로 군자도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권의 덕의 이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군자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후한 덕으로. 그런 아주 넉넉한 덕으로 만물을 전부 다 실어줘야 돼. 만물을 전부 다 포용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후덕 재물이야. 군자는 후덕 재물이 하다는 거예요. 넉넉한 덕으로 만물을 전부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권을 보고서. 공께 이치를 터득한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만물을 다 이렇게 살려내고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듯이 군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 공께 이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전에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이야기는 상은 뭐냐면 괴사의 제일 첫 번째 고는 원형 빈마지 정하니 군자의 유유왕이라 그걸 이어받는 거죠. 바로 그 공께가 갖고 있는 원형 이 빈마지 정의 형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군자는 그걸 딱 보고서 자기가 미래에 행해야 될 삶의 철칙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후덕재물이에요. 후덕재물. 그래서 전에 보면은 곤지 띄우고 대 띄우고 유곤이니 곤도의 큰 것이 건과 같아. 왜? 건의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곤은 건의 기운을 받아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건과 같다는 거죠. 비 띄우고 성인이 아니면 이 건 때문에 나온 건데 실은 성인이 아니면 숙능 띄우고 체질이요. 누가 능히 그걸 체득할 수 있겠나기야. 그 이치를 체득할 수 있겠나기야.
지우이 띄우고 기세 띄우고 유경이라. 땅의 두터움은 그 새가 끊임없이 이어받고 기울어졌다. 이 경자는 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기울을 경자는 이렇게 낮추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받으면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그 설명은 너무 좀 적어서 인용 안 하겠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계속 이어받는 거죠. 경자는 기울의 경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나오니까 그러므로 취기 띄우고 순우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운 띄우고 지세 띄우고 곤자라. 그래서 그 땅이 순하게 하늘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두텁게 하는 상을 취해가지고 곤이 순우한 상을 취해서 그래서 말에서 지세를 곤이라고 이르렀다는 거야. 땅의 힘이란 건 바로 이 곤처럼 끊임없이 하늘의 기운을 이어받아 두텁게 하는 그 상, 그걸 이어받아서 곤이라고 했다는 거야. 바로.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곤우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는 공ቄ의 두터운 상을 딱 보고서 공ቄ가 삼라만상을 다 길러내는 그 두터운 그런 상을 보면서 이 공ቄ 상을 보면서 이 띄우고 시무지 띄우고 덕으로 깊고 두터운 덕으로서 깊고 두터운 덕 깊은 마음속에 마음으로 아주 깊숙하게 생각해서 표현하는 그 두터운 덕으로서 덕을 후는 표현하는 거니까 힘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마음속으로 깊고 그 다음에 밖으로 툭탁한 그 덕으로서 용제 띄우고 섬이라. 섬으로 만무니까 만무를 다 용납해서 실어주는 거죠. 다 끌어주는 거죠. 군자는 이래저래 가리지 않아요. 하루살이가 됐든 이끼가 됐든 천년고목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는, 땅처럼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군자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ቄ가 갖고 있는 상입니다. 공ቄ하다고 상. 공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공ቄ상은. 이렇게 해서 공ቄ상을 끝나고 이제 6초에 들어갑니다. 6초. 공ቄ 6초. 초요, 초6부터 쭉 올라가는 건데 초6이에요. 초6인데 이거 소상정인데 이걸 갖다가 초6이라고 해요. 초6. 초6인데 본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있네. 본이가 있네. 예, 비교사 본이. 지는 지지상인이, 땅의 상인이 역일리라. 또한 이는 한결같아. 똑같을 뿐이다니까. 땅은 곤의 상인이 공이나 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표현이 다르죠. 공과 상은, 지와 곤은 똑같을 뿐이야. 그러므로 불은 띄우고 중이 띄우고 음기 띄우고 세지 띄우고 순하니 거듭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새가 순하다고 말했어. 그 힘이 끊임없이 건께를 이어받는다고. 그 힘이 공ቄ의 힘은 끊임없이 건의 힘을 이어받는다고 말했다는 거 순하다고. 그래서 즉 띄우고 나타날 현자입니다. 현자. 현기 띄우고 고하 띄우고 상인지 띄우고 뭉하여 지순 띄우고 극후지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부재야를 드러내서 여기까지 다 바른 현자가 끝까지. 그래서 그 높고 낮음, 땅에서 높고 낮음이나 서로 응해가지고 상인 서로 인해서 무궁 끊임없어 담이 없어가지고 궁함이 없어서 그래서 지극수하고 지순 지극히 순해 지극히 천기를 이어봐 순하고 그러면서 극후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두텁게 베푸는 것. 지순은 천기를 이어받는 거고 하늘의 건의 기운을 이어받는 게 지순이고 극후는 자기 자신이 표현하는 게 극후입니다. 곤이. 지극히 두터워서 무소부재라 싫지 아니하는 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야. 그래서 이 곤이란 거죠. 그래 이걸 군자는 터득해야 된다고 탁주장하는 거죠. 자, 초육을 하게 초육.
이 초육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년을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순하, 그 다음에 추동인데, 춘하는 이게 양의 기운이야. 이거는 건기가 그래. 이거는 음이고, 추동은 음이야. 하루만 오고, 이거는 권의 기운이야. 그래, 거는 기운은 끊임없이 춘하는 밀어붙이는 거야. 씨앗부터 시작해 꽃필 때까지 계속 기운을 밀어붙이는 거는. 밀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음의 기운은 추동이 되면 수렴하는 거죠, 속으로. 이 수렴이 되는 거예요, 수렴. 그러면서 하늘 기운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그런데 이 가을과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음기가 뭐냐면 이게 물 중에 설이에요, 설이. 설이 상태 쓴 거예요. 설이가 딱 내리면은 그 음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초구는 뭐냐면 음기가 딱 시작된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겠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초구는 초구는 잠룡무령이거든. 초구는 이 잠룡무령인데, 예, 잠룡무령인데, 잠룡무령인데, 건께는 초구가 천도의 이치를 속으로 공부해서 터득하는 게 잠룡무령이야. 그러니까 잠룡무령은 자기가 다 그 용의 기운, 천도 이치까지 용의 물속에 잠겨가지고 천도 이치를 터득한 잠룡무령인데, 이건 형이 상학적이면 천도인데, 이상 견지지는 뭐냐면, 이게 지도인데, 땅지도인데, 땅은 형상계가 변해가, 형상계가. 형상계를 통해서 인간은 직관력을 키우는 직관력. 그러니까 어떤 리상은 뭐냐면 기미 같은 기미. 기미야, 기미. 어떤 기미가 딱 일어나니까 그 기미를 보고 흐름을 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상 견빙치는 현상계의 아주 기미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기미가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거지. 변화가 올라가는데 그 아는 공부가 초육의 공부예요. 초육이 서리를 딱 보면서 곧바로 이제 음기응기해서 겨울에 얼음이 얼겠구나 하는 것처럼 현상계의 변하는 모습 하나를 보고 난 다음 그 현상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직관의 깨달음을 얻는 공부가 초육에 있다는 거예요. 초육에. 초육은 현상계 미미한 그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형상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아는 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초육에서는. 그러니까 건계의 잠룡 공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잠룡은 보이지 않는 형이 사약진 하늘의 이치를 잠룡시간 딱 깨달아가는 게 잠룡 문의 공부고, 이상 견빙치는 현상계가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형상계, 땅 위에 있는 형상 땅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는 형상계의 작은 모습을 보고 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는 거지. 바로 공부야, 초구야.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207쪽에 보면 207쪽에 잠깐 볼게요. 207 문헌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 보면 적선지간은 필유유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유여앙이라 해나오죠. 그게 뭐냐면 적선에 선을 쌓는 것은 아주 작은 거, 정말 이곳한테 인사하는 거, 앞에 나머지 대문 좀 쓰러진 거 아주 사소한 것이 쌓여가지고 끝에 가서는 큰 경사가 온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걸 통한 이상 견빙치와 똑같은 거예요. 작은 것이 쌓여가지고 큰 일이 난다는 것 갖다가 문헌전에서는 이렇게 적선지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초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적어놓고 참고하세요. 이거는 207쪽을 적어놓고 참고를 하세요. 이게 바로 이상견빙지를 갖다가 그렇게 문헌전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눈앞에 현상계가 마치 서리를 밟듯이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 옛날 사람 같으면 바람이 부니까 오늘 비가 오겠네. 또 무슨 구름이 끼니까 달무리가 생기니까 또 비가 오긴 하는 식으로 어떤 현상기를 보고 그 현상기가 변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는 게 바로 리상견지치예요. 이건 현상기를 보고 깨닫는 공부. 공깨의 초연은 바로 그런 음의 변화 현상을 보면서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이 초구의 일입니다. 이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공깨에서는 바로 이런 직관력의 체득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자기 직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걸 키우라는 게 바로 초구예요, 초구. 그 명심보감에 대해서 일일 행성이면 복수 미지나 화가 저절로 맺어지고, 그 일일 행악이면 하루 조그마한 악을 행하면 화는 비록 일이지 않으나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는 게 나와요. 작은 것들에서 세상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보면서 큰 변화가 올 것을 아는 지혜의 공부가 바로 초육에 대한 공부라는 겁니다. 초육은 바로 그걸 깨달았고 제시한 거죠. 군자는 바로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군자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육은 리상하면 겸빙 띄우고 지라. 서지를 딱 밟으면 현상계 땅은 현상계 드러난 모습, 그걸 딱 보면은 곧 단단한 얼음이 일이겠구나 안다는 거야.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본의 공부를 통해서 터득하는 지혜예요. 그걸 보면은 전에 보면 육효 띄우고 음효 띄우고 칭육하니, 음효는 육을 칭했으니 음지 띄우고 성이라, 음이 성한 것이라. 팔적 띄우고 양생이니, 이게 뭐냐면 노음은 그냥 이 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팔은 뭐냐면 이게 육이고, 팔은 소음이야, 소음. 소음은 이거예요, 이거. 양이 있다는, 양이 있잖아요. 사상에서 노양, 노음, 소양, 소음 있잖아요. 사상에서 육과 팔은 다 음인데, 육과 팔은 이게 전부 다 음인데, 노양은 순음이고, 소음은 팔음인데, 이거는 양이 들어가 있다, 양이. 그래서 팔은 곧 양이 생겨났으니 이미 비띄우고 순성이라, 순수하게 성한 것은 아니야, 양 때문에. 띄우고 시생 띄우고 의하니, 음이 처음으로 아래에 생겨나. 여기서 이름이 처음으로 아래에 생겨났으니 지미로 돼. 지극히 미약해, 이거는. 지극히 미약해 돼. 그런데 성인이 띄우고 음지 띄우고 시생해. 음이 처음 생겨나면 이액이 띄우고 장생으로, 그 장차 자랄 것으로서, 계속 자랄 것으로서 적 띄우고 위지계라, 그걸 경계로 삼아서 뭐든지 처음은 미약하지만도 자라면 무지묵지하게 바꿀 수 없게 커진다, 그야. 천년고목도 조그마한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지 띄우고 시응이 띄우고 위상하니, 음이 처음 엉기는 것을 상이라고 해, 설이라고 했으니 리상적 띄우고 당 띄우고 지음 띄우고 점성이 띄우고 지 띄우고 겸빙이라. 서지를 딱 밟으면은 마땅히 음이 점점 성해서, 그래서 견고한 얼음,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끝까지 봐죠. 알 수 있습니다. 유 띄우고 소인 띄우고 시수 띄우고 신미나, 유는 끝까지 다 봤대요. 가투리 끝까지 다 봤대요. 소인의 마음이란 건 그 처음에는 비록 지극히 심히 미약해. 소인이란 건 속 좁은 사람이 자기만이 아는 사람인데, 자기만이 아는 속 좁은 소인들도 제일 처음 너무 미약해서 몰라, 사람들이. 그러나 불가 띄우고 사장이니, 사자는 하여금 사자야. 사자 속에는 소인이 들어갔어. 소인으로 하여금, 이 말이죠. 사는 하여금 사자인데 사자 소인이야. 소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 사적인 욕망,
사욕이 끌리는 그 마음을 다르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장적 띄우고 지어 띄우고 성해라. 그것이 점점 자라면은 그 소인의 마음이 아주 풍성한데 이르는 것과 같으랬죠. 소인도 제일 표가 난다는 거예요. 소인이 되는지. 그러나 그 조그마한 저기 이기적인 그 모습이 크면은 점점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주자의 본이 크네. 육은 음효지 띄우고 명이니 음효의 이름이니 음수는 노양이 띄우고 팔수라. 육은 노음이고 팔은 소음이라. 팔은 소음이라. 고로 위 띄우고 음효 띄우고 위라. 그래서 음효를 육이라고 했어. 상은 응기 띄우고 소견이니 응기가 맺힌 바야. 응기가 딱 맺혀가 이제 새로. 그러니까 권이 음이니까 바로 이 설이 갖고 온 거죠. 응기가 맺힌 바니 성즉 띄우고 수동이 띄우고 위빙이라. 성하면은 물이 얼어서 그래서 얼음이 되는 것이라. 차요는 띄우고 시생 띄우고 어하여. 음이 처음으로 아래 생겼어. 초여니까 아래 생겼어. 그래서 기단 띄우고 심이나 그 실마리 단자. 그 실마리 기미. 단은 실마리 기미. 그 기미가 실마리가 심이 미약하대. 이 띄우고 기세 띄우고 필생이라. 그러나 그 세력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성해질 수 있는 거라. 고로 기상이 그 상이 여 띄우고 리상적 띄우고 지 띄우고 겸빙지 띄우고 당기라. 그러니까 그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장차 이르는 것과 같음이라. 같을렸자. 부 띄우고 음양자는 대저 응과 양이란 것은 조화지 띄우고 본인이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조화의 근본이야. 음양이 만나가지고 다 변해가는 거야. 남녀가 만나가지고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능 띄우고 상무야. 서로 없을 수가 없어. 음만 있고 양이 없다면 서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양은 같이 태극에서 딱 갈라지는 그 음양이니까 같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만 있을 수 없어. 이 띄우고 소장 띄우고 유상이니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이 항상됨이 있어.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지. 생멸하는 건 항상됨이 있어. 그래서 역 띄우고 비인 띄우고 소능 띄우고 소능이라. 이거는 또한 사람이 능히 덜어내고 더할 바가 아니야. 이 천지자연이 음양조화는 사람이 억지로 더 못하게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양 띄우고 주생하고 띄우고 주설하니 이게 주자적 사고인데 양이란 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생각해 주는 거야.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 음은 뭐냐면 가을에 대해서 이 서리가 또 그림이 갖고 있는데 음은 끊임없이 죽이는 거야. 가을에 1년이 되면 엉겨 죽여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음은 죽음을 죽이는 것을 주장하니 이 띄우고 기류 띄우고 유 띄우고 숙특지 띄우고 보이라. 그 유가 음과 양 유는 각각 숙은 착할 수 없다고 특정 사악할 특자. 착하고 사악함의 구분이 있어. 착한 것은 양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고 사악한 것은 죽이는 거니까 사태는 죽이는 거니까 구분이 있습니다. 고로 성인 띄우게 자격에 성인이 역을 만들면 어기 띄우고 불능 띄우고 상무라. 그 서로가 없을 수는 없을 때에는 같이 존재한다. 같이 서로가 없을 때에는 기 띄우고 건순 띄우고 인해지 띄우고 속 띄우고 명기라. 그래서 이미 건과 순 건장에 나가면 그걸 따르는 게 있어야 되고 인이 있으면 이가 돼야 된다는 등으로 밝혔어. 이 띄우고 부소 띄우고 편지라. 그래서 편벽되게 주장하는 바는 없어. 하나를 편벽 주장은 없어. 음이나 양이나 하나 편벽 주장은 없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기 띄우고 소장지 띄우고 사특지 띄우고 분야에서는 그 사라지고 자라나는 실체와 착하고 사특한 것이 구분에 이르러서는 적 띄우고 미상 띄우고 불치 띄우고 기 띄우고 부양 띄우고 어금지 띄우고 이언하시니
그래서 일찍이 그 양을 갖다가 이래 북돋아주고 음을 억누르는 뜻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 아니면 또 지극하지 않는 것이 없어. 전부 다 음양에 좋아하는 양은 자꾸 이렇게 붙들어 잡아주고 음은 좀 눌러. 그러니까 음이 너무 강하면 브레이크홀처럼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야. 음양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 또 치다가 이를 치다 지극할지 다 되니까. 있으니 개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찬 띄우고 화육이 띄우고 참 띄우고 천지자이니. 그래서 찬은 도울 탄자예요. 화육을 삼라만상에 화하고 길러지는 거. 화육을 돕고 음양을 통해서 화육을 돕고 그리고 천지의 일에 도울 탄자. 천지의 일을 도우는 것이니 기지 띄우고 심이라. 그 뜻이 아주 깊어. 음양의 이치가 바로 천지 돌아가는 이치가 다 있다는 거야. 그 뜻이 깊어. 불은 띄우고 기점자는 그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은 금미지 띄우고 이니 아주 조심하고 상가하고 음미한 뜻이니 이 띄우고 가연어 띄우고 상중이라. 이미 그 상의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어. 이 초육의 효에서 그런 어떤 의미가 드러나 있어. 이때는 끊임없이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터득해야 된다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보면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눈을 얻어야만 군자가 되는 거죠. 그 아래 상. 이 상음은 소상전이에요. 이 소상인데 이거는 초육효에 해당되는 상이란 말이에요. 초육효, 소상전인데 초육효를 갖다가 이제 상으로 정의한 거예요. 소상전에서. 자, 어떻게 하는 상은 겸빙 이상 띄우고 겸빙은 서리를 밟으면 경관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빠지는데 치자로 빠지는데 서리를 밟으면 경관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띄우고 시행이라. 가을에 대해서 응기가 처음으로 엉키는 거야. 딱 엉키는 거야. 그래서 수운치 띄우고 기다니. 그래서 엉키는 그 초육의 음에도 그 도를 수운치 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따라가다 보면 그 이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뭐냐면 지 띄우고 겸비라. 결국은 단단한 얼음에 이른 것이라. 그러나 기도 수운치는 뭐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 공부로 깨닫는 겁니다. 기도 수운치가 중요한 거죠.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도가 그 길이 점점 따라가다 보면 수운치 하다 보면 그 수운치 기도는 자기 공부입니다. 공부를 통해 하는 거예요. 수운치 기도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 결과가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운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수운치 기도. 그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초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직관력, 예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수운치 기도해가지고. 그게 자꾸 생각하면 열려야 된다, 머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을 보면은 띄우고 시응이 띄우고 위상하니 음이 처음 엉켜서 서리가 되니 점성즉 띄우고 지어 띄우고 겸명이라. 점점 성하면은 단단한 얼음에 이르는 것이라. 소인 띄우고 수미나. 소인은 제일 처음 아주 미약해 안 보여. 저게 소인이 대인지 시선 안 보인다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적 띄우고 점지 띄우고 성이라. 자라면 그 점점 자라면 아주 풍성한데 점점 풍성한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인은 제일 처음 안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인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점성이 되는 거예요. 고로 개어 띄우고 쳐라. 그래서 그 처음을 경계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첫 마음의 어떤 방향을 통해 달라진 겁니다. 요 다음에 누구시죠? 두 개의 길처럼 어떤 길을 하나 가다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달라져요. 처음엔 미약하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처음을 달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직관력, 해안이 열린 거죠. 그게 공부죠. 이게 공ቄ를 통해서 그걸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공ቄ는 그걸 얻는 거죠.
수는 위습이라 익히는 거야. 계속 따라가면 익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익히는 거야. 그래서 습이 띄우고 지어성이니 그 자꾸 익혀서 따라가다 보면 풍성한데 이렇게 돼요. 습은 인순이라 그걸 인해서 따라가는 거야. 인수는 인할 인자, 순자 따를 순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바로 이 초익의 공부는 뭐냐면은 순치 기도예요. 이 첫 이치를 보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 그 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점점 그게 익숙하게 자꾸 해안이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자꾸 직관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계 초에는 바로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의 안 했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본인. 위 띄우고 위지야. 위지를 상고해 보면 살펴보고 있는데 위지에는 똑같아요. 안자는 살펴보고인데 이 말이거든. 작 띄우고 초육 띄우고 이상이니 초육 이상이라고 만들어져 있어. 지어져 있어. 금당 띄우고 종지라. 지금 마땅히 그걸 따라서. 수는 순습이라. 이 수원이가 따를 순자는 뭐냐면 어떤 이치를 따라가지고 익힌다는 거야. 이 순자를 해석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수원이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따라가지고 익히는 겁니다. 순자는. 이 순자는 사전에 어떤 이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건도 같으면 건이 있는 거야, 건. 그 건을 따라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바로. 따른 거예요. 그래, 따를 순자. 따를 순자예요, 따를 순자. 그러니까 고는 수원의 도예요, 수원의 도. 천도를 따르는 도예요, 바로. 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은 유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